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오던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세계의 물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들어선 혁신도시 가운데 전국 꼴찌였던 경북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경우 골든타임 안에 진화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에서 사드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린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번째 촛불 집회가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루빨리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대입 수능을 치른 뒤 열리던 대학별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위반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대학 입시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학마다 수험생 초청 입시 설명회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수능이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에 앞서 모집 요강과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기계복구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 초청을 하면 고등학교 교사하고 학생들도 같이 오거든요. 여러 건 때문에 지금 입학사정관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대학별 입시 설명회는 포기하고 연합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대학 공동으로 한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소가 잘 안 노래요. 올해는 또 저 수능 기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날짜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때문에 대학들은 대규모 입시 설명회 대신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진학지도 교사들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려면은 미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학생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막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이 대학 입시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진과 태풍을 잇따라 겪은 경주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경주시 의원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거치는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 경주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보도 보시고 적절한 연수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9일까지 1인당 230만 원씩 총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 9개 여행을 갑니다. 홍콩과 마카오, 중국 심천, 광저우 등지로 이어지는 8일간의 일정으로 시의원 10명과 공무원 3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도시정책, 관광산업 실태를 배우고 중국의 일반 관광지도 견학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500회에 가까운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외 연수가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기와주택 2,800여 채 가운데 60%는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못했고 오늘도 규모 2.4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안 맞죠. 지진해가지고 국민의 저 불안해가 떨고 있는데. 또 태풍까지 덮쳐 1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연수가 한다 하는 적절치 않죠. 그러고 아직까지 복구도 완전히 안 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손으로 일꾼 데려가지고 3, 4일 했어요. 더구나 일정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는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난해도 다녀온 곳인데 또 포함시켰습니다.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의회는 이번 연수는 지진과 태풍 이후 경주가 정상을 되찾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연수 기간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주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연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 관광객들이나 경주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런 걸 또 홍보 차원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이어 문화행정위원회도 시의원 등 10명이 다음 달 22일부터 동남아 등지로 해외 연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난해 세계 물산업 시장은 무려 777조 원 규모로 물이 그냥 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물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가 핵심인 물산업 클러스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미생물을 섞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대구 기업으로 지난해 6천여 대를 납품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해 2달 전에 샤오싱시와 12억 원 규모의 하수 폐수 처리 시설 교체 계약을 했습니다. 세계 메이저가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중국 시장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단련됐던 기술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고객들한테 먹혀든 겁니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주로 만드는 이 대구 업체는 지난해 국내에서 11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역시 이달 말 중국의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두 업체 모두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 가면 좀 더 이제 기업이 좀 시로부터 이제 지원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도 또 특성화되어 가지고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분양을 받아놨습니다. 진주와 안성에 있는 물기업 두 곳도 오늘 대구시와 물산업 클러스터에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물기업 16곳이 1,56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 시설까지 아주 겸비해서 물과 에너지 환경이 같이 가는 최첨단 시설로, 최첨단 공단으로 물 재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물 관련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로 대구 물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도시 정부들이 물 문제와 물 산업을 논의하는 2016 세계 물도시 포럼이 오늘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물도시 포럼에는 대구를 비롯해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호치민, 프랑스 몽펠리에 등 11개 도시와 미국 물환경연맹과 국제물협회 등이 참여해 각 도시 물 관련 성공 사례와 성과 발표를 통해 물 산업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구미 도레이 첨단 소재 4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KTX 구미역 정차가 필요하다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건의를 듣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면서 수행한 강석훈 경제수석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미 산단의 KTX 접근성 개선은 최근 구미 지역 현안으로 대두돼 구미시와 경제계 등이 KTX 구미역 정차 등을 관찰하기 위해 범시민 추진위를 결성해 나서는 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꼴찌였던 경북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률 상승에 이어 보다 적극적인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상반기 면접 시험입니다. 합격자 190명 가운데 경북 지역 출신이 46명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24.4%로 지난해 20%보다 올랐습니다. 3년 전 김천으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신규 직원 7명을 뽑았는데 모두 지역 인재들입니다. 현재 본부 근무 인원의 13%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지역 인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청년 취업난 해소와 비정규직 해소 정책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각각 28.6%와 18.7%로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고 전국 평균 13.7%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경영평가 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인재 채용률이 낮은 공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기술의 경우 올해 72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인재는 고작 5명에 그쳐 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대학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불이 나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초기 5분 안에 대피하거나 진화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 주택의 경우엔 화재 감지 경보기나 소화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복현동에서 일어난 다가구 주택 화재. 위층에 살던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에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가 없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연기가 3층, 4층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2층하고 3층 분들은 내려오셨는데 4층에 여성 혼자분 혼자 계셨거든요. 다른 다가구 주택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건물엔 층마다 있어야 하는 소화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가구 주택에는 각 방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쉽게 말해 경보기가 없습니다. 두 곳 모두 2012년 이후 준공된 주택에는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을 어긴 겁니다.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도 내년 2월까지는 소화기와 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5%, 사망자는 66%나 됐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그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주 이웃에게 그 화재 여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미국은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설치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 침해와 비리 등 각종 의혹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희망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대구시장의 사과, 희망원 위탁 운영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아 의원은 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QM6 압유리 누수 문제와 관련해 르노 삼성 자동차 측은 확인 결과 QM6의 압유리 접착이 부실했고 출고 전 검수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희망대로 교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QM6의 출고 대기 시간이 긴 것에 비해 피해자 차의 대기 기간은 짧아 하자차를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판매 지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안전결제를 많이 이용하죠. 돈이나 물건을 떼이지 않게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걸 가짜로 만들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19살 김모군이 직접 제작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입니다. 노트북 등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겁니다. 물건이 배달돼야 구매 대금이 넘어가는 안전결제 특성상 피해자들은 별 의심 없이 돈을 보냈고 김 군은 불과 석 달 만에 160여 명에게서 3,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IP 변조 프로그램과 대포폰을 쓰며 온 오프라인에 경찰 추적을 따돌리던 김 군은
공범의 현금 인출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김군 등 10대 2명은 중국 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도 활동하며 1억 원 가까운 돈을 중국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턱없이 시세보다 싼 물건을 올려놨거나 또 판매자 휴대폰 등 연락처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경찰은 지역 중고생들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학생들의 철저한 통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청 별관 민원실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옛 경상북도 청사인 시청 별관 민원실에 여권 발급 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종합민원실의 면모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으러 시청이나 북구청을 찾아야 했던 상격동과 복현동 등지의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와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연구원은 오늘 구미 금호산 호텔에서 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모델의 함의를 주제로 국제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회출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연구원장은 올해부터 지구촌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통한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인 2016 DGB 금융그룹 대구경부 오픈이 오늘 칠곡군 파미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돼 KPGA 2승을 기록한 최진호와 주흥철 등 스타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DGB 금융그룹이 KPGA 코리안 투어에 처음으로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는 신설 대회로 대구 경북에서는 8년 만에 KPGA 코리안 투어가 열립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노기원 주식회사 태왕 ENC 대표를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기원 신임 회장은 지역 주택건설 시장이 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주택건설 사업의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은 어제 발생한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스타케미칼 옆 공장인 대강 염직 건물 유리창과 사무실이 부서진 것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등 모두 50개 건물에서 유리창과 지붕 파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차량 석 대가 부서졌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는데 칠곡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발 사고로 수사 중인 칠곡경찰서는 오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장 관계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칠곡군 석정면에서 가동을 중단한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권영세 안동시장의 항소심 공판 첫 심리를 연기해 열흘 뒤인 이달 31일 오후 3시에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